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핵심 정리 12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정규 분포를 배웠는데요. 자, 이어서 오늘은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정규 분포라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어떻게 되는? 네, 좌우 대칭이 되는 종 모양의 곡선을 그리는 이런 확률 함수를 가지는 확률 분포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예를 들어서 키를 조사를 했는데 일반 키를 조사를 했어요. 자, 키 평균이 172고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가 나왔대요. 근데 2반 키를 조사를 했더니 제가 2반 담임이잖아요. 그래서 키가 173이 나온 거야.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또 뭐 어떤 이런 또 형태의 분포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각각의 반마다 키를 조사할 때마다 172 이상, 173 이하 이런 확률을 구해 볼 거야. 이 확률을 구할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또 확률을 구할 건데. 근데 이 구할 때마다 각각 그래프 모양이 다 다른 거야. 그럼 이렇게 다 다르다면, 이때 따로 또 계산을 해서 확률을 계산해야 되고, 이것도 다 따로 해서 또 계산을 해야 되고, 때마다 확률을 색다르게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똑같이 만들어 보자.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 볼 거냐? 평균을 0에 맞추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그래프를 똑같이 표준화를 시킵니다. 획일적으로 만드는 거지. 다 똑같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도 이렇게 만들고요. 이 그래프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 하나의 그래프만 만들어 놓으면 그럼 내가 원하는 확률을 한 번만 딱 구해 놓으면 그럼 이것도 이렇게 고쳐서 이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전부 다 똑같이 이 그래프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이거 한 가지에 대해서만 확률 값을 다 계산해 놓으면 우리는 그때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이 경우만 따라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뭐 하겠다? 네, 표준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표준화 시키자. 표준화 시킨 그런 분포를 표, 준, 정, 규, 분, 포라고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적어볼게요.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은 평균은 얼마에? 네, 0에. 표준 편차는 얼마에? 네, 1에 고정시켜서 아예 만들어주는 거야. 통일시키는 거야. 그럼 얘를 정규 분포 n, 노말. 자, 여기 정보는 평균과 분산이라고 했죠. 1제곱으로 쓸게요. 물론 1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분산의 의미를 좀 더해주기 위해서 1제곱이라고 씁니다. 이때 확률 변수 원래는 x였어요. 자, 원래 x였는데 얘를 갖다가 표준화 시키게 되면 변수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뀐 변수를 g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g가 표준 정규 분포 노말 0, 1제곱을 따를 때 확률 밀도 함수도 그에 맞게 바뀌게 되겠죠. 이제 표준화해서 변수는 누구로 바뀌었다? 네, g로 바뀌었습니다. 자, g가 정규 분포 0, 1제곱을 따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완성해 볼게요. 자, 1번. P의 g가 0 이하 1 확률을 구해라. 네, 0 이하 1 확률은 이 부분의 넓이라고 했죠. 자, 전체 넓이는 얼마? 1. 반이니까 각각의 넓이는 얼마씩? 네, 0.5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번은 0.5가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0 이상 1 확률도 0.5가 되겠죠. 세 번째, 오타가 있네요. 이 부분에 오타는 살짝 지울게요. 그럼 P 0에서부터 A까지의 확률은 무엇이냐? 네, 0에서부터 A까지이므로 0에서부터 A까지의 확률은 이 넓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넓이를 S1이라고 적을게요. 자, 따라서 0에서 A까지 확률은 S1의 넓이가 됩니다. 네 번째, 마이너스 A에서 A까지의 확률은 뭐가 될 거냐? 네, 마이너스 A에서 A까지의 확률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되나요? 여기가 S1. 그럼 여기도 누구? 네, S1. 그럼 전체 넓이는 2S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번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노말 n의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노말 제로 1제곱을 따르려면 이때 변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 바뀐 변수를 g라고 합니다. g를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라고 하면 이 g는 반드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정규 분포의 무슨 화? 네, 표준화라고 합니다. 그럼 정말로 이 아이의 평균과 분산이 0, 1로 바뀌느냐? 네, 지금부터 증명을 할게요. 1번, 자, g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런데 시그마 분의 x-m이라고 하는 거는 자, 시그마 상수, m도 상수, 변수는 x입니다. 그럼 상수는 따로 떼서 시그마 분의 1x, 시그마 분의 m이라고 쓸 수 있죠. 상수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 값은 x의 평균에 시그마 분의 1은 앞으로 나가고 시그마 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빼기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x의 평균이 얼마라고 했어요? 그렇지, m이라고 했지? 따라서 시그마 분의 m 빼기 시그마 분의 m 해서 이 값은 얼마가 됩니다? 네, 0이 됩니다. 아,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바꾸고 나니 평균이 0이 되는구나.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같은 방법으로 g에 대한 분산도 구해봅시다. 자, 시그마 분의 x-m은 마찬가지로 시그마 분의 1, 시그마 분의 m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분산을 구할 때는 이 상수를 더하고 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네, 없다고 했죠. 자, 그리고 원래 분산에 앞에 있는 시그마 분의 1, 자, 요거를 뭐 했는 수? 그렇지, 제곱했는 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x에 대한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을 약분해주면 이 값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g. 네, g입니다. 표준화를 시킨 표준화 변수 g는 x에서 뭘 빼고, 그렇지,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눠라? 네, 표준 편차로 나눠라. 요것을 반드시 외워주세요. 한 번 더 외울게요. g는 x에서 뭘 빼고, 네,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눠라? 시그마로 나눠라. 그럼 나눠주게 되면 이 아이가 정규 분포 평균이 얼마가 되고요? 0이 되고요. 표준 편차 1이 됩니다. 두 번째 내용도 중요합니다. 2번 이것도 별표 좀 칠게요. 얘도 별표 2개 칠게요. 이 x를 표준화했다면 확률을 구할 때도 표준화시킨 변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x가 g로 변신했어요. 자, x가 g로 변신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변신을 하느냐? 자, 원래 값이 a였죠? 이쪽은 b였습니다. 자, 그럼 표준화를 시킬 때 x에서 누구를 빼라고? 네, 평균을 빼라고 했잖아요. 같이 빼주는 거죠. 네, 같이 빼요. 그래서 같이 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그마로 나눠라 라고 했죠. 그래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시그마 나누고 시그마 나눴더니 g가 됐죠. 여기도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예요. 유형별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배웠는데요. 평균을 얼마로 잡으라고요? 네,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잡았을 때의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정해진 그래프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 값들을 다 계산을 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그 표가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맨 뒤쪽에 나와 있을 텐데요. 자, 표를 읽는 방법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1번 문제 0에서부터 1.64까지 확률을 구하는데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야. 평균이 얼마라고요? 네, 0이라고 했죠. 그럼 1.64는 여기에 존재하겠네요. 1.64는 여기 있을 거고요. 자, 표에서는 0에서부터 1.64까지의 확률을 구해놓고 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1.64에서 왼쪽에 1.6까지를 왼쪽에서 0.004, 자, 이것을 여기에서 보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읽어주시면 0.4495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1번 정답은 0.4495가 됩니다. 2번 문제, 마이너스 1.64에서 1.64까지 묻고 있습니다. 자, 1.64가 오른쪽에 있다면 이쪽에 마이너스 1.64가 있을 거고요. 좌우 뭐라고 했나요? 대칭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이 전체의 넓이를 얘기하고요. 자, 이 넓이가 0.4495였으니 이 넓이도 똑같이 0.4495가 되겠죠. 따라서 2번 정답은 0.4495를 2배한 넓이인 0.8990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응용이 됐습니다. 3번 문제, 마이너스 0.57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0이라고 했습니다. 좌우 대칭이에요. 마이너스 0.57이 여기에요. 자, 그리고 2.23이 여기에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마이너스 0.57 이상 2.23 이하이므로 구하는 넓이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죠. 자, 그럼 이 부분을 표에서 어떻게 구할 거냐? 0.57에 대해서 이쪽이 마이너스 0.571인데 그럼 반대쪽에 있는 0.57에 대한 정보가 여기 넓이는 두 개가 서로 같죠. 네, 여기 넓이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표에서 0.57을 읽어주시면 그 값이 0.2157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반대쪽에 있는 이 넓이도 얼마가 될까요? 네, 0.2157이 되겠죠. 자, 그리고 표에서 2.23을 읽어주시면 이쪽 편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0.4871이 되겠네요.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0.2157 더하기 0.4871을 해서 정답은 0.7028이 됩니다. 네 번째, 이번에는 0.57에서 2.23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요. 평균이 얼마? 네, 0입니다. 자, 이쪽에 0.57 있겠네요. 여기가 0.57이고요. 여기에 2.23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하는 넓이는 이 부분이죠. 자, 이렇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 0에서부터 2.23까지 이 넓이입니다. 이 넓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네, 0.4871이라고 했죠. 자, 이 넓이에요. 이 넓이. 자, 이 넓이가 0.4871이고요. 그리고 요 빈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넓이가 0.2157이라고 했어요. 그럼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네, 0.4871에서 파란색 부분인 0.2157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구해주시면 0.2714가 됩니다. 자, 우리 단순한 숫자 계산이에요. 보통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를 줍니다.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x가 정규 분포 40에 평균이 40이고요. 16이니까 표준 편차는 4가 되겠죠. 4의 제곱으로 이렇게 쓰면 보기가 좋겠네요. 자, 그럼 이때 문제에서 변수가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누구예요? 그렇지, g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너희가 g를 바꿔주셔야 돼요. x를 g로 바꿉니다. 자, 그럼 x에서 누구를 빼라고? 네, 평균 40을 빼고요. 표준 편차인 누구로요? 네, 4로 나눠주면 이것이 표준화된 변수가 됩니다. 그럼 이 1번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p에 x로는 못 구하니까 g로 바꿔야 되겠죠. 자, 바꿀 때는 똑같은 방법. 32에서 40을 뺍니다. 그리고 뭘로 나눠요? 네, 4로 나눠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36에서 40을 뺍니다. 4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해주면 p의 이 값은 마이너스 8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분의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4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확률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주십시오. 자, 0이고요. 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은 이쪽에 있네요.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됩니다. 근데 이 표에는 양수만 나와 있잖아요. 네, 1, 1.5, 2, 2.5 이렇게 양수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양수 쪽을 봐야 되는데 좌우 대칭의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1부터 2까지의 이 넓이를 구해도 되는 거죠. 그럼 1까지의 넓이가 얼마냐? 네, 1까지의 넓이가 0.3413이에요. 자, 이 부분의 넓이가 0.3413이라는 얘기고요. 2까지의 확률이 0.4772예요. 그럼 이 부분, 2까지, 0에서, 출발점은 항상 0이에요. 0에서 2까지의 넓이가 0.4772인 거야. 그럼 내가 구하는 확률은 0.4772에서 0.3413을 빼면 파란색 넓이가 되겠죠?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은 0.1359가 됩니다. 그럼 2번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자, 마찬가지로 무슨화 시키자? 네, 표준화 시키자. 이제 바로 암산할게요. 40을 빼고 4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40을 빼주면 마이너스 4,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 50에서 40을 빼면 10, 10을 4로 나눠주면 2분의 5가 되나요? 네, 2.5네요. 자, 그럼 그래프를 또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중간엔 0. 자,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 2분의 5가 여기 있네요. 2.5로 쓸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이거 전체 넓이가 되네요. 자, 이 전체 넓이를 구하겠다. 자, 그런데 좌우 대칭에 의해서 0에서 1까지 넓이는 1일 때가 얼마? 0.3413이 되고요. 플러스 자, 이 넓이, 반대쪽에 있는 이 넓이는 0에서 2.5까지니까 0에서 2.5까지의 넓이는 0.4938이 됩니다. 두 값을 더해주시면 0.835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어때요?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3번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이 이항분포라고 하면 이산 확률 변수예요. 각각 셀 수 있는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에 대한 거고요. 정규분포는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분포입니다. 자, 이것이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자, 요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가 이항분포 np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n이 어떨 때? 네, 충분히 클 때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 n이 충분히 클 때라고 하면 np를 곱해서 5 이상인 경우면 충분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관계냐? 자, n 충분히 클 때 이 x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정규분포는 n이라고 썼죠? 자, 여기는 평균을 써주고요. 여기는 표준 편차 제곱 분산을 적어주게 되는데요. 평균, x가 b의 np를 따를 때 평균이 어떻게 됐나요? 네, np였죠. 그리고 분산은 뭐가 됐습니까? 네, npq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 np, 여기는 npq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고 주사위를 던지는데 충분히 많이 던지게 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동전을 10번을 던진 거야. 던졌는데 5번을 중심으로 평균인 5번을 중심으로 확률이 이렇게 나타날 텐데 이 나타나는 확률들이 좌우 뭐가 되는 네, 대칭이 되는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항분포도 n이 충분히 크면 무슨 분포야? 네, 정규분포야. 유형별 문제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x가 이항분포 b의 48의 4분의 3이죠. 48의 4분의 3인데 정규분포 표가 나오고 있어. 그럼 이거는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문제구나. 그냥 이렇게 바로 넘어가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x가 b의 이항분포 48의 4분의 3을 따르는데 이 횟수 48이 충분히 크다. 따라서 얘는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그럼 정규분포일 때는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자, 평균은 n 곱하기 p였죠.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은 4, 1은 4, 4, 2, 8. 그럼 이 값은 36이 되네요. 그래서 평균은 36. 자, 분산을 구하겠습니다. 분산은 n, p 곱했는 36에 아닐 확률 4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9가 되겠네요.
그래서 분산은 9, 3의 제곱으로 쓸게요. P에 자 X가 33 이상 42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려면 여기서 G로 표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표준화를 시킬 때는 X값 33에서 평균 36을 빼고 표준 편차 3으로 나누세요. 똑같이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G로 변신. 42 X값에서 평균 36을 빼고 표준 편차 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계산해주면 P에 자, 이 값이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자, 다음 G는 여기가 얼마인가요? 6이고 3분의 6이고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거 잠깐 지울게요. 따라서 이것은 그림을 항상 그리라고 했죠. 이렇게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평균은 0이고요. 자, 왼쪽에 마이너스 1 있고요. 여기가 2가 있습니다. 자, 0에서 2까지에 해당하는 확률이 0.477이.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확률은 0에서 1까지의 확률 0.3413과 같습니다. 따라서 0.3413 더하기 0.4772를 해주시면 0.8185가 된다는 것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이해가 됐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를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생님 설명을 듣지 않고도 채울 수 있다면 확률 변수에 대한 공부를 다 완벽히 해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산 확률 변수, 즉 셀 수 있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있어서 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을 연결해주면 반드시 어떤 분포가 생기게 된다고 했고요. 자, 이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확률 함수가 필요합니다.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함수, 확률, 무슨 함수? 네, 질량 함수, 기호로는 P의 X는 X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EX는요, 정의가 이렇게 되죠. 자, X하고의 평균을 구할 때는 X와 곱해라. 누구를 곱해라? 네, PI 확률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분산을 구할 때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마찬가지로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는 확률을 곱해라. 편차라고 하는 것은 X값에서 평균을 뺀 거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얘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도 있었죠. 다 기억이 나죠? 그럼 이와 비교해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는요. 무슨 함수였나요? 네, 확률 밀도 함수였습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fx라고 썼죠. 그리고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런 fx라는 값이 있을 때 이 길이가 확률은 아니다. 한 점에서의 확률은 무조건 얼마야? 그렇지, 0이야. 그런데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면 이 부분에 뭘 의미한다? 그렇지, 넓이를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EX와 VX 구하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생략됐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산 확률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분포, 무슨 분포가 있었습니까? 네, 이항 분포 있었습니다. 바이노미얼 B. 자, 중요한 정보인 몇 번 시행이니 n번, 그리고 확률이 P라고 했죠. 자, 이때 평균은 N과 P를 곱한 것, 분산은 NP에다가 Q를 하나 더 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비교해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분포로 정규 분포가 있고요. 자, 이것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수능에서도 반드시 나오게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규 분포는 노말 N, 자, 중요한 정보인 평균과 분산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표준화해서 항상 똑같은 표를 가지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표준화할 때는 어떻게 해라 라고 했습니까? 네, X에서 뭘 빼고? 평균을 빼고, 네, 표준 편차로 나누면 이것이 표준화돼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로 바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분포의 이름이 무슨 분포? 네, 표준 정규 분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네, n의 값이 충분히 뭐하면 네, 크면 이항 분포도 무슨 분포를 따르게 된다? 네,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중요하니
이렇게 밑줄을 쫙 꺼주고 별표를 좀 많이 붙일게요. x가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자, 이 n 횟수가 충분히 크다면 이 이항분포도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된대. 자, 정규분포에서는 여기가 평균, 여기는 분산을 써주라 했으니 평균 MP, 분산은 MPQ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규분포도 무조건 무슨화 시킬 수 있어? 네, 표준화 시킬 수 있어. 표준화 시킬 때 변수는 x에서 뭘 빼고, 네,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평균은 0, 분산은 1인 이런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니까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요.